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1일 오전 11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코인 시장 전반적인 흐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들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증시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캘린더, 경제 지표 발표가 이제 어제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인지,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월드코인이겠죠. 월드코인이 이제 가장 대장 테마고, 그 다음에 후발 2등주, 3등주 정도는 버추얼 프로토콜,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그 다음 더그래프, 그 다음에 아캄, 델리시움 이 정도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더 얘기하기가 AI 관련주들이 더 많아가지고 먼저 앞에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제 ETF 상황을 좀 볼게요.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순 유출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어제 그저께죠. 좀 강하게 순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비트코인의 하락을 조금은 방어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반등을 했던 시점에 어쨌든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주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서요. 그래서 9월 29일날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코인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점을 올리는 구간에서 이 기관들의 수급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사실은 26일날 이럴 때 이제 주말에는 좀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 이제 월요일날 들어가지고 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제 ETF 요번에 들어온 평단가는 아마 113K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ETF의 흐름은 둘 다 순유입이 좀 되면서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뉴스는 뭐냐면 그 셧다운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셧다운을 앞두고도 어제 나스닥이 좀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린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셧다운의 그런 악재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옥시캠을 인수하면서 엄청난 진짜 나스닥이 훈풍을 좀 불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셧다운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이 멈추니까 엄청난 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트럼프 1기 때도 셧다운이 두 번 있었습니다. 3일 한 번 있었고, 그다음 35일에 한 번 있었는데, 35일 셧다운 발생할 땐 오히려 지금 같은 때예요. 거의 가을 여름 가을 이럴 때 있었는데 35일 동안 셧다운이 되면서 그 해 겨울에 이제 엄청난 산타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산타랠리가 나오면서 그 해 겨울에 엄청난 폭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원래 증시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쉽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도 세력들 휴가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래 지금 쉬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월달부터 넘어가면서 10월달, 12월달 이제 겨울 불장, 산타랠리라고 하는 게 좀 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코인 시장은 업토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10월달에 폭등을 하는 업토버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셧다운이 된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션다운이 된다는 거는 경제지표 발표도 안 하고 셧다운이 딱 시작이 되면은 진짜 최소한의 움직임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시위하는 거죠. 시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셧다운이 된다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는 거예요. 국가 부도를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을 하면서 이제 이거 돈 줘라, 지금 돈 우리 돈 더 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 국회랑 충돌을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거의 약간 시위를 하는 형식이라서, 그럼 이제 그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경안. 그러니까 무조건 돈 지금 더 풀어라, 금리나 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셧다운을 막 한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건데, 공무원 다 잘라버린다, 다 잘라버린다 하면서 이제 고용도 내가 정상화를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셧다운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셧다운이 만약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요. 경제 지표 발표나 경제 쪽에서. 그럼 오히려 거기서 이제 추경을 더 받아옴으로써 돈을 더 풀면서,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금리를 지금 계속 낮추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낮출 수 있고, 진짜 전반적으로 오히려 셧다운을 하면서 주가가 그 투자시장에는 강한 상승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 발표 중에서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우려가 됐던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는 오케이.
금리 인하 그리고 할 것 같아. 계속 0.25%씩 낮춘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는 10월 달에도 0.25% 낮출 거야. 하지만 금리를 계속 낮춘다는 게 너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고용이 망가지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서 금리가 망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계속 고용지표였거든요. 실제로 어제 보시면 어제 화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노동부 고용지표, 구인구직 고용지표가 이전치보다 상회를 했고요. 예측치보다도 상회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CB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이전치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고요. 근데 고용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투자시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없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안전 자산으로 몰린 돈들이 이제는 약간 불안전 자산,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산, 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많이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금선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금선물이 중간중간 1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누가 쏟는 물량의 매물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고점에 형성됐을 때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게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만 않고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만 그려준다면 이제는 이제 안전자산에서 이제 돈이 달러는 떨어지고 안전자산에서 돈이 약간은 불안전, 약간은 공격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화폐와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와 금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차트와 그 다음에 금값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보통 이제 나스닥까지 올라가는 건 되게 드문 경우고, 이런 이제 달러와 금값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보통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값과 달러 가격이 같이 올랐다는 건 경기 침체 때문이지만 이제 달러 가격이 약간은 좀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값도 뭔가 이제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이제 분봉상 이렇게 꺾이는 흐름들이 약간 살짝살짝 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금값 또한 이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코인 시장에 진짜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역대급 자금들이 몰려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 이제 그 AI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AI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 뉴스가 하나 떴어요. 뭐 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프 AI CEO 접견. 지금 10월달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I 호재가 있는데 에펙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샘 올트먼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굵직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먹잇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투자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스테이블 산업도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해외는 스테이블 산업이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스테이블의 숫자도 지금 뭐 특허 출원 정도만 해놨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스테이블 산업도 안 돼 있고요. AI도 지금 굵직한 AI 산업도 없어요. 사실은 해외에서 우리가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같은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제 어제 AI 반도체 대장주에서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나스닥에서 거의 대장의 진짜 그런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로보틱스 관련주들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나우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로보틱스 관련주예요. 얘가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연말까지 지금 상승 1파 나오고 상승 2파 나오고 이제 상승 3파가 진행될 수 있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AI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수급이,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대장주는 월드코인이니까 월드코인 지금 현재 흐름이 고점에서부터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월드코인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챙겨봐야 되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차트를 제외한 모든 경제 전반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제 이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차트가 정답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로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차트가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이해하기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차트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물론 90% 이상의
그리고 80% 이상의 뭔가 매수가, 매도가, 익절가, 앞으로의 흐름들을 알 수는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눈에 좀 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부터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들 싹 다 차트 분석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가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해석하는 흐름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주봉상에서 이 전고점을 맞아가지고 이거를 헤드앤숄더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관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 상단의 저항을 이런 식으로 맞으면서 지금 상단의 저항을 넘지 못하는 뭐 지그재그 하락 플렉 패턴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과 모든 근거는요 전부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하는 관점은 저는 사실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 저점 추세, 단기적인 저점 추세를 쭉 이어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닿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강세장,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할 때 넥라인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파동이 나오려면 이거는 왼쪽 머리가 돼야 될 거고 오른쪽 머리가 돼야 될 거고,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오른쪽 머리를 만들고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파동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는 거래량이 없지만 거래량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대체 어떤 엘리어트 파동이나 어떤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여기서 나온 거래량보다 머리에서 거래량이 더 안 터집니까? 그런 패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점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세력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 그럼 여기서 매수한 뭐 블랙록 스트래티지 이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받으면서 물량을 넘기고 가는 그 마지막 한 번이 필요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비트가 엄청난 상승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봉상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낮추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이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지금 자리가 상승 어떻게든 보시면 지금 자리가 상승 1파, 여기서 상승 1파 눌렸다 2파, 그리고 지금 3파 진행 중인 차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38이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3파 고점인 150K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통 이제 여기서 10%를 빼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130K 정도를 목표가로 보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그리고 130K가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고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30K까지 올라갈 때는 그럼 여기가 이제 상승 3파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3파인 건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상승 1, 2, 3, 4, 5가 진행되고 있는 차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승 4, 눌림목 4에서 5로 올라가는 5번의 임펄스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상승 3파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점의 구간이다 라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차트를 쪼개서 봤을 때 저점 추세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마지막 광기에 발산을 한번 해주고 나서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주가가 쭉 횡보하다 고점처럼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한번 눌린 다음에 고점 한번 딱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번지대라고 하잖아요. 번지대라는 표현을 만들고 하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번지대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상승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밑으로 내리든 뭐든 하다가 번지대 만들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번지대가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광기의 시장이라는 거죠. 왜? 여기 나오면 이제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뭐 지금 자리에서 진짜 뭐 2억, 3억, 10억, 100억을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이 광기의 구간에서 왼쪽을 만들었고 머리를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머리를 더 올렸다가 오른쪽 파동을 만들고 떨어지는 패턴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느껴서 알겠지만 비트코인 떨어지면 뭐합니까? 계속 저가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누군가 들어올리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번지대를 만들고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여기 저점 추세를 지지하면서 한 번 더 전고점을 넘겨주는 게 이제 130K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건 이제 큰 그림이고, 근데 디테일한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차트 쉽게 분석하자고요. 여기 지금 왼쪽 바닥이고 오른쪽 더블 바텀이잖아요. 더블 바텀의 패턴을 만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더블 바텀의 패턴을 만들어 주려면, 완성해 주려면 얘는 111K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111K, 그리고 이제 전저점 자리가 여기 109K 자리니까 아래 꼬리 포함해서 109K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더블 바텀이 완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른쪽 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120K에서 122K까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타점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롱보다 숏이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큰 그림이 130K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을 분석한 저로서는 사실 숏은 짧게 먹는 게 유리한 거고 롱을 길게 먹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리면서 비트코인 110 뭐 몇 K인가 거기서 이제 롱한만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1시간 봉상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눌림목을 주는 자리들에서는 계속 롱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롱을 잡아가지고 이제 익절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전고점 자리 맞았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여기 상단 저항 맞았다가 숏 쳐가지고 이걸 먹겠다는 것보다는 또 기다려가지고 밑으로 내려면 롱을 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진짜 눌림목처럼 보이고 하락처럼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큰 거시적인 뭔가 이제 큰 그림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숏 치고 싶다면 지금 숏 치면 돼요. 왜냐면 지금이 상단이니까 지금 숏 쳐가지고 손절가 115.1K 잡으신 다음에 목표가는 111.9 잡으시면 됩니다. 손익비 좋은 숏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숏으로 볼 거다 라고 하시면 숏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월드코인인데요. 월드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봉상에서 지금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시간 봉을 보시면 4시간 봉상 지금 장기평을 지지해주고 있고 RSI가 골든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는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고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나간 게 없이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서 이제 저점 추세를 요렇게 지금 장기평을 지지하면서 손절가만 1710원 정도 잡으시면 이거는 충분히 구름대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눌림목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기보다는 스윙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캄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아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걸 보시면 사실 아캄보다는 월드코인이 훨씬 좋기는 합니다. 근데 아캄은 지금 요 상승했던 이 상승폭에 이제 하단 자리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I 코인을 전부 다 분석은 못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월드코인이나 아캄 정도 분석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 이렇게 차트 분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